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 시는 5월 PC 발표가 나왔는데,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다라는 점이 확인된 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종목들은 메가캡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빠졌지만, 러셀 2000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증 시가 뭐 밀렸다라고 해서 딱히 이렇게 대단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라면 코스닥에 또 관련주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주변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난주 후반에 낙폭주들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시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기 말에 따른 일시적인 윈도우 드레싱인지 아니면 추세가 단기 반등 사이클에 들어간 건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미증시는 S&P 500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러셀 2000 지수, 러셀 2000 지수라는 거는 이제 중소형 업종 지수입니다. 근데 중소형 지수는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증시 뭐 지수가 빠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분기 말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나타났던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것보다는 조금 긴장감 있는 상태로 넘어온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물가 지표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거든요. 이게 물가 지표가 내려간다라면 뭐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결국엔 내려갈 거기 때문에 5월 PC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한동안 좀 지그재그 울퉁불퉁 또 하락 속도 더디게 뭐 이렇게 되다가 헤드라인이 됐든 코어가 됐든 전부 다 2.6%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2%라고 하지만 2%를 도달한다고 금리 그때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만 가면 내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 데이터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가 돼서 만약에 6월에 2.4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아마 9월 인하론에 다시 힘이 실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일단 투자자들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또 한 번 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확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우선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갑자기 튕겨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 지표는 그동안 낮았는데 이게 갑자기 튕겨 올라가면 그러면 물가 하락 속도가 다시 더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긴장감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구인 이직 보고서, 민간 고용,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이렇게 줄줄이 또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포럼 참여라든가 테슬라의 2분기 출하량 공개라든가 이런 어떤 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렇고 또 미국은 또 휴장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한 주간에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잘 안 잡는, 방향을 안 잡고 그냥 종목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미국에 나오는 일정 하나하나가 또 작은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황 자체에 대해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조금 긴장을 하면서 종목들별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근데 좀 특징이 생긴 게 그 6월 10일 이후, 제가 왜 6월 10일 이후로 잡았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후에 어떤 방향이 잡히기 시작한 그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살펴놓고 보면 의외로 주요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테슬라였어요. 예, 테슬라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근데 이제 애플은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좀 약했고 테슬라는 올라갔다 지그재그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좀 세게 갔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졌고 자동차주가 은근하게 아주 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주들이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에선 최근에 테슬라와 애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올라간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이제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 이거라면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냥 자율주행 이슈 이러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반응했던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업종별 변화가 좀 생겼다.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7월, 그러니까 증시 좀 흐름을 좀 보면, 코스닥은 5, 6, 7, 3개월 연속 어쨌든 빠졌거든요. 근데 7월에 경향성, 2024년 때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느낌상으로는 2014년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7월은 특별하게 경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는 없는데 다만 최근에 4년 연속해서 7월에 코스닥은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7월에 10번 중에 6번 오르고 4번 빠졌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규칙성이나 이제 경향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7월은 어떤 계절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주식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지수가 안 빠져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장세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5월에 잠깐 매도하긴 했지만 매도할 때도 순매수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6달 중에서 5달을 순매수했는데 매수하는 달의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월에 3조 3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이게 보통 외국인들이 하루에 2천억 원 이상 매수하면은 제법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지수 곱하기 100 그러니까 지금 이제 2,700포인트 정도니까 하루에 2,7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 정말 세게 들어오는 거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매수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매수 1위 종목이 4번이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9조 원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7월 하반기 들어서도 이게 좀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코스피는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주 연속 올라가는데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것 같은 예,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이거 긍정적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4월 이후에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갇혀 있어요. 예, 갇혀 있어가지고 저 이제 코스닥 대형주 특히 뭐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2차 전지가 부진하면서 지수 자체가 못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가면서 코스닥이 변화가 생길지 이거는 그동안에 결자 해지 원칙이라고 해서 항상 사고 친 종목들이 돌아서야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을 제가 주봉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일단 우리 일반 차트로 보면은 안 빠지고 버티는 20선에서는 계속 지키면서 올라갔고 20선에서 튕겨 올라가면 한동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분기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달러로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20선이 정확하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차트로는 지지선, 달러 차트로는 저항선. 말 바꾸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튕겨 올라가치면 이제 흐름이 완전히 코스닥도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서 은근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거고 8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용이 터질 겁니다. 예, 신용이 터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넉넉하게 850, 60 이 정도까지 갖다 놓으면 이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분기 차트에서의 어떤 20선 달러 차트로 돌파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상당히 좀 중요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이 연두색선이 60선이거든요. 주봉입니다. 이건 주봉에서 보면 60선 언저리까지 내려가거나 찍으면 고점을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고점 돌파하는 이전 고점을 더 넘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65달러 정도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5달러 정도 되면 원화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9만 원 언저리 사이클까지 나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수급과 흐름이 과연 그대로 될 거냐. 이미 4주 연속 올랐는데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봤는데 일반 전기전자는 2차 전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개인들만 매수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은 산발적으로 좀 매수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분기말 일정 현상이 이제 추세인지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업종은 이제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따박따박 열심히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선 기관들은 팔았다는데 2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 일주일에 하루 이상 매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틀 이상 매수가 나오는지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기조가 이어나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게 오락가락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가 되다가 기관들이 지난주 후반에 조금 붙었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외국인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JYP를 비롯해서 이제 엔터주들의 수급이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업종, 게임 업종도 개인들이 매도하고 이제 양쪽에 어떤 매수가 붙어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보면 3대가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이고 4대가 오락물하고 5대까지 합치면 게임주가 들어가거든요. 이 5개 업종이 수급이 묘하게 조금 좀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4대 중에서는 2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어떤 변화가 생기면 코스닥의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제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뀌는 흐름이 나오려면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면서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재료가 안 좋은 재료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외국인들은 따박따박 주식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는 역대 최대. 지금 이 페이스 그대로 가면 외국인들 한국 증시사상 가장 많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도 그 기조가 이어가는지,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영업이익을 8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고점을 좀 돌파하는 사이클이 나올 거냐, 이거는 이번 주 하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유지가 돼야 패턴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조금 찜찜한 건 지난 주말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근데 금리는 올라간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환시장 개입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시카고 PMI가 높게 나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저는 리밸런싱 여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말이나 월 말에 갑자기 금리가 급변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경우 뉴스 잘 찾아보면 리밸런싱 영향이 있다라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장중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1380원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주요 대형주, 여기서 이제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등장하는지, 이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차트는 제가 이제 최근에 코스닥 통계를 뭐 엄청나게 많이 내봤거든요. 주말에 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번 주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세게 갈 때 어떤 공통점은 개인은 어쨌든 뭐 계속 매수하고 기관은 이제 언제든지 판다, 뭐 이건 있는데, 예탁금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보통 20% 이상, 연초 이제 연말 기준 했을 때 예탁금이 한 20% 이상 증가를 해줘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예탁금이 20% 안 되고 10%대 초반 중반 정도 될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들어줄 때, 그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탁금이 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돈 가지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예탁금이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면 예탁금이 후행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예탁금이 무조건 이제 안 들어왔으니까 안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현재 장세로는 주도권이 개인들한테 없어요. 예, 외국인 기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통계를 보면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2배. 예, 그러니까 연간 마이너스 상태 종목이 500개, 플러스 상태 종목이 500개, 마이너스 상태 종목이 1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바뀔지 여부는 보면서 가늠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주도권이 외국인 또는 기관의 종목 장세에 들려 있기 때문에 종목별 수급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저도 오후 방송에서는 그 내용들을 마감 내용에 꼭 이제 포함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